스마일 수술 이후에 고유수차 값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시 난시 교정을 하더라도 각막이 조금 불규칙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안녕하십니까. 눈의 미소 안과 원장 고형진입니다.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과 고유수차 그리고 새로 나온 스마일 프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위수차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차라고 하는 것은 저위수차와 고위수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위수차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수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차 수차는 안경이든 뭐든 이렇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사물이 또렷하게 맺히지 않는 거를 1차 수차라고 하고, 2차 수차는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이 사물이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는 것을 저위수차라고 합니다. 고위수차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력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번져 보인다든가 빛이 좀 퍼져 보인다든지 눈이 부시다든가 이런 것들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고위수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서 고위수차를 일으키는 부위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막과 관련된 부분인데,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 건조증이 있는 경우도 고위수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각막 모양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도 고위수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시 난시 교정을 하더라도 각막이 조금 불규칙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수정체의 문제, 백내장이 있다든가 수정체의 형태의 문제 같은 것들도 고위수차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눈 속에 유리체나 망막, 여러 가지 눈의 구조상 고위수차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빛 번짐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빛 번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에 빛 번짐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죠. 장비 자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1999년부터 시력 교정 수술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브로드빔이라는 레이저를 썼습니다. 6mm 지름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빔 레이저를 썼는데, 그 장비에는 안구 추적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mm 빔을 1초에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를 쏘게 되는데, 추적 장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레이저가 되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레이저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심 잡는 것도 예전에는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깜빡이는 불빛만 잘 보세요 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적당히 동공 가운데 정도의 중심을 잡고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안구 추적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 받는 분에게 의존을 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라식 수술의 경우 각막 절편을 만들 때 요즘처럼 레이저를 쓰지가 않고 칼날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쭉 제가 직접 미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밀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편을 만들어서 젖혀보면 이게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각막 모양이 치우쳐져 있다든가 좀 많이 이렇게 불규칙적이라든가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시력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번져 보인다든가 선명하지 않다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엑시머 레이저의 경우도 사이즈가 작은 빔을 쏘게 됩니다. 6mm가 아니라 1mm 이하의 빔을 안구 추적 장치를 걸어서 이렇게 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계획된 대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라섹 수술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결과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수술하고 있는 스마일 수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각막을 기계에다 고정을 해서 석션을 걸어서 고정된 상태에서 레이저가 각막을 투과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눈 자체가 추적을 하면서 쏘는 게 아니고 딱 고정시켜 놓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수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일 수술 이후에 고위수차 값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스마일 수술 이후에 실제로 어떤 시력에 보이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수차 값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결과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시,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을 잘 교정을 하면 고위수차 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것은 근시, 난시를 얼마나 적절히 잘 교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고위수차 값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스마일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검사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굴절 검사, 또 굴절 검사 이후에 모든 눈의 종합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술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의사는 본인의 노모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모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입력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것이 노모그램입니다. 기본적인 스마일 수술의 노모그램은 2012년에 스마일 수술이 도입이 되어서 제가 시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모그램을 토대로 저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병원마다 또 의사마다 본인의 노모그램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모그램만으로 수술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막 상태도 다 다르고요, 각막의 두께나 모양이나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맞춤 수술을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티큘이 만들어지면 의사가 적절한 술기를 통해서 렌티큘을 잘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저로 렌티큘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의사가 손을 써가지고 수기로 그 렌티큘을 꺼내야 되거든요. 스파츌라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가 각막을 적절히 절개한 부분을 정확히 따라가서 매끈하게 분리를 잘 해줘서 꺼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험이 부족하든지 해서 이것을 정확한 면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각막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긁는다든가 하는 수도 있고요. 또 렌티큘을 위치를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렌티큘의 위쪽을 잘 분리하고 그 다음 아래쪽을 분리해서 꺼내야 되는데, 아래쪽을 먼저 분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못 찾고 당황하고 못 꺼내고 나온다든가, 혹은 절개를 한 부분을 제대로 잘 분리를 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서 반 정도 분리를 하고 반은 못 해가지고 반만 꺼낸다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에 렌티큘을 꺼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적으로 제대로 잘 해서 수술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 도입된 스마일 프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일 프로의 경우는 첫 번째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일 수술은 1초에 50만 번 레이저가 조사됐는데, 새로 나온 스마일 프로는 1초에 200만 번이 조사가 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레이저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촘촘하게 많이 레이저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렌티큘을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일 프로의 경우에는 센트럴 라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다가 각막 중심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비주맥스 800에 펜타캠이나 갈릴레이에서 나오는 값을 입력을 하면 저절로 기계에서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위치를 보고 화면을 보면서 적절히 센터를 잡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각막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난시 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큐라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앉아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눈이 조금 돌게 됩니다. 그러면 난시축의 방향이 약간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각막에 석션을 걸기 전에 적절히 누워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위치를 보고 석션을 걸은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결과는 잘 나오는데, 스마일 프로의 경우에는 석션이 걸린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더 난시축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정확한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도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교정,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의 수술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일 프로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위수차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 나온 스마일 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고위수차가 잘 교정이 되면 2.0 이상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2.0 받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위수차로 인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얻는 시력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근신 안시가 얼마나 정확하게 교정이 됐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근신 안시 교정보다 고위수차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꼭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실 병원에서 검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